자, 이번 문제는 토목구조기술사 128의 3교시 3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폭이 150mm, 높이가 240mm인 단면을 갖는 보가 그림과 같은 응력 변형률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응력 변형률 곡선이 심상치가 않죠. 자, 이럴 때 1번 첫 번째 탄성 범위에서 보의 중립축 위치를 구하시오. 두 번째 비탄성 고동이 시작할 때 힘 모멘트를 구하시오. 세 번째 보의 파괴가 발생할 때 힘 모멘트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예습 자료로 나눠드리는 자료 중에 예전 티모센코 2판, 티모센코 2판의 2판 문제를 좀 풀어본 영상들을 여러분들 예습하려고 예습 차원에서 제공을 해드려요. 그때 열심히 좀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문제 그래도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기술사에서 나오기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뭔가 탄소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 고사장에서 30분 내에 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라고 하는 게 많아요. 첫 번째로 한 세 가지를 구하라고 그랬죠. 중립 주기치, 비탄성 고동 시작할 때 힘 모멘트, 보 파괴됐을 때 힘 모멘트. 그 말인즉슨 항복 상태와 전체 완전 소성 상태 둘 다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계산량이 이만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긴 하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 형태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변형률이 인장에서는 0.01이 됐을 때 이후부터는 힘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쫙 이런 식으로 그냥, 네, 그냥 항복전까지 가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이 이상은 힘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중립축 위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장 쪽은 좀 더 큰 힘을 받아요. 120까지 버팁니다. 압축 쪽은 70까지 좀 적은 힘을 버티죠. 그러기 때문에 인장 측의 탄성 계수와 압축 측의 탄성 계수가 다르죠. 자, 인장 측 탄성 계수도 먼저 구하면 탄성 계수 E1은 바로 E1은 얼마 하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그마는 2 곱하기 빌런이다. 네. 이것도 후크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시그마는 이 필론 이용해가지고 이 필론분의 시그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01분의 120에서 얘는 120, 000 메가파스칼이 E1이 되고 E2는 0.02분의 70이 되겠죠. 그래서 35000 메가파스칼이라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문제에서 이거 줄 수도 있을 텐데 주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중립축이 여기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쪽이 인장, 이쪽이 아래쪽이 압축이다. 그리고 얘는 E1의 지배를 받고 얘는 E2의 지배를 받는다. 자, 그리고 인장의 두께는 C1이고 압축 쪽의 두께는 C2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인장 쪽 받는 단면에서 받는 힘과 압축 쪽 단면에서 받는 힘이 동일하다는 조건 이용해가지고 적분 이용해줘서 풀면 됩니다. 자, 적분식을 만들어 보면 인테그랄 식은 이렇게 되죠. 시그마 인테그랄 시그마의 dA는 0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인장 측 압축 중 힘이 같다는 조건을 이용하면 인테그랄 0부터 C1까지 E1의 K 곱하기 Y, K가 아니라 카파죠. E1 카파 곱하기 Y의 B의 DY가 인테그랄 0부터 C2까지 E2의 카파의 Y의 B의 DY 이거를 솔브로 풀어서 C1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 전에 물론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H-C1이 C2다. C1 더하기 C2는 H니까요. 자, 이 조건 이용해줘가지고 C1을 구해보면 C1이 84.1621mm, C2는 155.838mm가 나오게 됩니다. 자, 중립축 위치 구했습니다. 첫 번째 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고사장에서 이거를 식을 떠올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 비탄성 고동이 시작할 때의 힘 모멘트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쪽이 먼저 항복하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부가 먼저 항복할 때, 즉 여지기가 120에 도달할 때의 공률을 구해볼게요. 공률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요. 자, 첫 번째로
인장부 공렬. 시그마는 2 곱하기 입실론이니까 입실론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에키 공식 많이 말씀드리죠. 에키, 입실론은 카파 곱하기 y다. 그래서 응력은 2 곱하기 카파 곱하기 y입니다. 자, 그런데 중립축에서 인장부 끝에까지의 높이니까 2원에 이때의 카파를 카파1이라고 하고 y는 C1이 되겠죠. 이게 120메가파스칼까지 도달했을 때 카파1을 구하면 0.000119가 나옵니다. 자, 킵해놓고 두 번째, 이번에는 저 하단 압축부가 최대 버틸 수 있는 응력인 70까지 도달한 상태예요. 자, 계산해보죠. 얘는 E2고 이때는 카파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C2로 나와야죠. 이게 70이 되었을 때 카파2를 구해보면 0.000128이 나옵니다. 즉, 두 개 비교해보면 이미 공률이 119에 도달했을 때 인장은 항복을 해버렸어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래서 카파1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장부가 먼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복 공률은 얘가 카파 y 0.000119가 항복할 때의 공률이 되겠죠. 자, 항복할 때 공률을 구해보겠습니다. 휨 모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오히려 전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복할 때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송 상태는 더 쉬워요. 예. 자, 한번 계산해보죠. 항복할 때의 휨 모멘트 MY라고 한다면 휨 모멘트는 응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모멘트 8길이니까 자, 먼저 인장부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인장부 0부터 C1까지 2원에 카파 Y를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다는 카파 1 쓰셔도 되고요. 카파 Y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응력이고 거기다 모멘트 8길이에 B의 DY에다가 다음엔 압축부 0부터 C2까지 E2의 카파 Y에 요게 응력이고 모멘트 8길이에 B의 DY로 항복 모멘트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 주시면은 계산 결과는 121.193kNm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까지고요. 세 번째 마지막 소성 상태가 됐을 때 세 번째로 구하라는 것이 보의 파괴가 발생할 때 휨 모멘트를 구하시오. 즉, 이 구조물의 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이 어느 지점에서 소성 힌지화 돼버린 겁니다. 소성 힌지화 돼서 즉 MP에 도달하게 돼서 보가 파괴된 상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소성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MY 구했으니까 MP 구해야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MP 구해야지. 그러면 오케이. 모든 단면이 항복했으니까 자, 딱 응력 상태가 이렇게 인장은 이렇게 받고 압축은 이렇게 받을 때겠구나 하고 계산하신 분들은 와장창창 틀리게 됩니다. 또 그래서 이게 계산량이 많아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소성 상태가 된다면 소성 중립축을 별도로 구해줘야죠. 네, 소성 중립축은 단면이 이게 탄성 계수가 균일하다면 소성 중립축은 그냥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이 되겠지만 이렇게 탄성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소성 중립축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응력이 서로 압축 쪽 응력과 인장 쪽 응력이 동일할 때 그때 임 상태로 구하는데 탄성 상태가 아니라 소성 상태를 고려해줘서 구해야 됩니다. 자,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소성 중립축을 이제는 C1이라고 얘는 탄성에 대한 중립축이고 소성 중립축은 C1, C2 없애버리고 Y1, Y2로 다시 쓰겠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이 축은 소성 중립축입니다. 여러분들. 네, 딱 바꾸셔야 돼요. 자, Y1, Y2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H에다가 Y1 뺀 것이 Y2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응력에 대한 전체 단면적을 곱해서 각각의 단면적을 곱해서 응력에 대한 인장 쪽 합과 압축 쪽 합이 동일하다는 조건 이용하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Y1까지 인장 쪽이 받는 힘은 120이 최대죠. 모든 단면이 다 120을 받으니까 120 곱하기 B의 DY가 인테그랄 0부터 Y2까지 압축 쪽은 70이죠. 70 곱하기 B의 DY라는 조건 이용하면 소성 중립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소성 중립축은 Y1이 88.421mm, Y2는 151.579mm가 됩니다. 자, 좀 탄성 중립축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간 걸 할 수가 있겠죠. 탄성 중립축에서 소성 중립축은 좀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그대로 놓고 풀면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3번을 소송 중립축을 따로 구하고 4번에서 뭐 파괴될 때 모멘트 구하시 하면은 좀 더 뭔가 스토리가 생기니까 좀 덜 헷갈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이 실수, 이거 안 구하고 넘어가는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면은요. 자, 이제 MP 구해보겠습니다. MP는 오히려 MI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0부터 Y1까지 응력, 최대 응력 120에다가 Y에 BDY 하고 0부터 Y2까지 이번엔 압축적이죠. 70에 Y에 BDY로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해보면 190.989 kN 미터가 나옵니다. 자, 당연히 MP가 요 MY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가끔 계산 실수하다 보면 아니 MY보다 MP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 실수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검사할 수가 있겠죠. 아, 당연히 MY에서 MP로 넘어가니까 MP가 더 크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인지하시고 또 문제 푸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좀 숨가쁘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또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